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에 나쁜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시국이 어수선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서 절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하고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약간의 좀 충격적인 정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논문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간략한 저널 리뷰를 해보고 이 저널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예측할 수 있는지, 오늘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빨리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치료약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계적인 그 거부 누구죠? 빌 게이츠인가요? 그분이 그 백신 개발에 굉장히 큰 돈을 헌금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이 백신이 개발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논문, 제가 이 논문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논문이 어디서 나온 거냐?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세계적인 과학 저널 그 네이처 아시죠? 그 네이처에는 네이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매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처 메디슨인데 이것도 꽤 좋은 저널입니다. 여기에 201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먼저 이 논문의 저자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항상 이 논문을 볼 때는 제1저자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두 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1저자는 그 논문을 쓰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지만, 이 맨 뒤에 나오는 이제 저자들은 대부분 이제 교신 저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연구를 지휘한 그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PI라고 그래요. 프린시팔 인베스티게이터. 보통 보면 이분들이 교신 저자로 돼 있고 무슨 모든 콜스판던스 연락은 이 사람한테 해라 해서 그 이메일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교신 저자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두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쟁글리 리 시라는 분이에요. 딱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중국 분이고, 그 다음에 랄프 바릭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소속된 연구소를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게 발견되는데, 이 쟁글리 리 시라는 분은 어디 소속인고 하니, 여기에 보니까는 Key Laboratory of Special Pathogens and Biosafety, 우한 Institute of Vir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우한, 차이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다. 지금 오늘날 이 모든 사태가 터진 그 유명한 도시 있죠. 우한이라는 곳에 이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대요. 거기에서 아마 거기 소속의 과학자죠. 이분하고 그 다음에 랄프 베릭이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시면은 아주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그 대학이요, 이 에피데미올로지, 즉 역학, 감염병 이런 미생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교수로 돼 있고요. 이 두 분이 교신 저자로 돼 있으니까 사실상 이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상 그 워크를 한 사람은 바로 일 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미국의 합동 연구로 2015년도에 이 바이러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바이러스 모델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들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거에 대한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목적은 굉장히 좋은 목적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대단한 게 2015년도에 오늘날과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여기 정확하게 예측이 돼 있어.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의학저널을 보고 제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적은 없었는데, 이 논문을 보는 순간, 아니, 어떻게 이분들은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여기 좀 예언했거든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을 했어요. 제안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게 출현할 것이다라고, 자기들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그 중국에 무슨 박쥐가 있대요. 이게, 말굽 박쥐.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박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박쥐가 있는데, 이 박쥐가 야생동물이죠. 근데 이 박쥐가 이 살스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박쥐에 주목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제 첫 번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오리지널 사스 있잖아요. 2002년 그거는 그 사양 고양이에게서 제가 나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메르스는 낙타에게서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전염되도록 바뀐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건 박쥐야, 박쥐. 근데 하여튼 이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요즘에 그
중국 그 질병통제소에서 나온 그 란셋 페이퍼도 거기서 박쥐. 예, 이번에 그 환자한테서 나온 그 샘플, 그 바이러스 샘플에서 유전자 염기소를 분석해 보니까 박쥐에 있는 거하고 89%가 같더라. 그래서 이 오리진은 박쥐다. 근데 참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박쥐에 지금 그 유행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야생에 있는 쥐에 있는 이 바이러스를 갖다 하이브리드를 만든 거야. 그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 리버스 제네틱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리버스 제네틱스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리버스 제네틱스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리버스란 말이 뭐예요? 거꾸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말은 forward, 앞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리버스는 차가 후진할 때처럼 아래다 놓으면 후진하죠. 그럼 리버스 제네틱스가 뭐냐? 무슨 테크닉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쥐가 눈이 빨갛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의 피노타입이죠. 어떤 유전자가 있겠지. 그러면 그 쥐의 눈을 빨갛게 만드는 유전자가 뭐냐? 그래서 그걸 찾아가다 보면은 그 유전자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그 유전자의 DNA, 그 염기 서열을 우리가 분석하면 그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 쥐의 눈을 이렇게 빨갛게 하는 것은 이 유전자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유전학인데, 리버스 제네틱스라는 건 뭐냐면은 아예 유전자 조작을 해. 이게 내가 무슨 유전자인지 몰라. 근데 어떤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쥐나 동물에 이식을 해서 그 동물에게서 어떤 새로운 형질, 피노타입이 나오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전자 A를 조작을 해서 넣었더니만 파란색의 쥐가 갑자기 빨간 눈을 갖게 됐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는 이 쥐의 눈을 빨갛게 하는 그러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럼 이 유전자를 갖다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소위 시퀀스를 같이 비교를 해서 알고 보니까 이 유전자가 B라고 하는 유전자하고 서열이 80%가 같더라. 근데 그 B라고 하는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은 이러한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유전자도 그와 비슷한 단백질을 만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리버스 제네틱스예요. 그러니까 리버스 제네틱스를 한다는 말은 뭐냐? 유전자 조작을 한다는 거죠. 지네틱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B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합쳐가지고 전혀 다른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죠. 이걸 보고 카이메라라고 해요. 바이러스를 카이메라.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바이러스로 이러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쥐에다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아주 독성이 굉장히 강해져. 특히 그 박쥐에 있는 아까 그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설명할 때 그 스파이크 프로틴 얘기했죠. 이게 박쥐에 있는 걸 갖다 이거를 이식을 하니까는 이때부터 이게 아주 폐렴을 일으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우한 연구소와 미국의 이 과학자들이 이 모델을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면역치료법을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면역치료가 뭐냐? 모노크로널 엔티바디, 즉 단핵 항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그 기전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한 ACE2, 그 효소에 가서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블로킹하는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항체만 있으면은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이 주사를 놔주면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붙지 못하는 거 아니야. 상피세포에. 그 ACE2 효소에 못 붙으니까 이게 병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백신도 실패했고 모노크로널 엔티바디로도 치료를 못했다고 나오네요, 여기에.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페이퍼가 5년 전에 오늘날의 사태를 정확하게 여기 지금 예측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실험실에서 백신과 면역치료, 임뮤노세라피, 모노크로널 방법 해봤는데 전부 효과가 없었대요. 예, 여러분 참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예.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 데서 또 이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연구소하고 그 시장 있잖아요. 그 시장이 한 300m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또 많이 오해를 받게 생겼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근데 이 연구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의도로 미국하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법을 만들자는 좋은 의도로 이러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실험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판도라 상자를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분들은 좋은 의도로 이러한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백신도 소용이 없고 면역치료, 모노크로널 엔티바디 소용이 없다고 나와요. 이 페이퍼에. 예. 그래서 우리 빌 게이츠 그 거부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백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개발에 성공할 것인가? 글쎄 이 페이퍼 보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예, 벌써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돌고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갈 때마다 돌연변이가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가 지금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벌써 몇만 명의 몸을 거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발견된 그걸로 사망한 중국 사람 폐에서 그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유전자 그 염기 서열을 한번 시퀀싱을 해보세요. 그거하고 초기에 발견된 한국에 그 격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샘플 혹시 있다면 그 유전자하고 지금 그걸로 죽은 중국인 그 몸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비교해서 돌연변이가 몇 프로가 일어났나 보세요. 제가 볼 땐 상당히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미 6만 명의 중국인들 몸을 거쳤다면은 제가 볼 땐 이 바이러스는 이미 거의 새로운 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초기에 그 란셋에서 나온 페이퍼를 보면은 그 9명의 환자 몸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1%씩 1에서 2%가 틀렸어요. 벌써 9명의 몸을 거쳤는데도 아니 그게 란셋에 나온다니까요. 1, 2% 차이가 있어요. 99%, 98% 같지만 1, 2% 틀렸어. 그 말은 뭐야? 벌써 9명의 몸을 지나쳤는데 벌써 바이러스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에 감염될 때마다 바이러스가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걸렸다. 그래서 내가 옆에 애한테 옮겼어. 그럼 내 바이러스가 제 몸에 들어가면 또 한 1% 정도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그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옮겼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00명을 옮겼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건 이 제 몸에 있는 바이러스였는데 천 번째 환자의 바이러스는 어떻게 됐냐 이 말이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지금 PCR 가지고 이거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것만 지금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왜 돌연변이가 얼마만큼 일어났고 이걸로 인해서 어너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는 거 왜 예측을 안 하는가. 제가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건가? 글쎄 난 이 페이퍼 보고 이거 절대 이거 안심할 바이러스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또 장항준이가 유튜브에서 이것도 괜히 또 쓸데없는 공포심 조장한다고 이거 그런 욕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전 상관 안 해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제 견해인데 저라면은 정말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지금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환자 수가 많지 않을 땐 괜찮아. 뭐 사스나 뭐 메르스 같이 몇천 명 괜찮아요. 한 번. 근데 지금 6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중국에서만. 그러면 그 많은 사람 몸을 거쳐서 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됐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돌연변이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래서 이 환자 숫자가 중요하다니까. 2,000명인 거하고 2만 명인 거하고 20만 명인 건 틀려요. 글쎄 제가 볼 땐 10만 명 넘어가면 그건 재앙입니다. 팬데믹 정도가 아니고요. 이 바이러스가 2차, 3차, 4차 돌연변이에 의해서 다른 게 될 수가 있고 그때는 이게 진단에서 네거티브가 나올 수 있고 즉 false 네거티브. 즉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 환자야. 근데 검사에서 네거티브야.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진단 방법에 센서티비티 조사해 봤습니까? 즉 이 검사를 내가 100명에게 했을 때 실제 환자가 100명인데 그중에 몇 명이 진짜로 확진되고 그리고 진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alse negative는 몇 케이스가 되나 이거 검사해봐야 되고 이게 지금 한두 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제가 무슨 뭐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도 저는 내과 의사고 또 나름대로 기초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논문을 봤을 때 이거 안심할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앞으로 인류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신종 전염병 때문에 진짜 인류에 큰 위기가 온다면 제가 볼 때는 지구온난화도 아닌 것 같고 핵전쟁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경제전쟁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동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부터 비상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뭐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일부 에이즈 치료제가 이거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약제들을 갖다가 국가 지원하여서 많이 생산해 가지고 여차하면은 중국의 지금 후베이성에 사는 것처럼 그냥 1차 진료나 아니면은 지금 응급실이나 지금 병원에서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이 그냥 바로 무슨 DNA 일단 검사하지 말고 그냥 병이 의심되면 바로 약을 쓰는 거죠. 특히 항생제 중에서 아지스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 그다음에 오셀타미비아 같은 항바이러스 약, 그다음에 일부 에이즈 치료제 중에서 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들은 지금부터 대량 확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약들 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약들을 필요하면은 동네 내과에도 다 그냥 지원을 해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사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환자한테 약을 줄 수 있는. 물론 지금이 그런 비상사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태가 올 거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게 가볍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한 4월이 뭐 지나면은 뭐 수그러들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고, 전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 비관론자가 아니고 음모론자도 아닙니다. 단지 합리적인 예측을 해보자면 이 바이러스가 4월이 지나서도 끝나지가 않고 더 제2차, 3차 돌연변이에 의해서 중국발 어너더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세계보건기구는 이거에 대한 대비까지도 하고 워닝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참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저 같은 뭐 힘없는 일개 내과 의사가 이런 얘기 했다고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저라면은 정말 걱정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내가 파워가 있다면은 나는 이거 비상사태 선포하고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 모아서 대비책 다 세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검사하고 음성, 양성 이거나 지금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너무 오버한 건가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무슨 여러분들 걱정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미국 질병통제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분들도 이번에 왜 중국을 거친 외국인들 14일, 이내 체류한 적 있는 사람 못 오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저도 뭐 중국인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왜 CDC, 미국의 질병통제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unknown.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심지어는 무증상자들 사이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복기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 증세가 없어. 그런데도 이게 전염을 시킬 수가 있대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운이 좋아서 내 체질상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별거 아닌 걸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나면 아마 인류는 딱 갈라지겠지. 이 바이러스에 살아남은 인류와 그렇지 않은 인류로. 살아남은 인류는 유전자 체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일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5년도에 지금의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한 이 페이퍼 백신과 면역치료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괴물 바이러스를 만든 전문가 즉 미국과 이 중국의 이 과학자들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테스트해 보니까 굉장히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다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지금 또 유튜브상에 또 근거 없는 소문도 지금 많이 돌고 그러는데 저는 최대한 제 얘기는 이러한 페이퍼를 근거로 해서 가급적이면 팩트에 바탕을 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무슨 제가 무슨 지어낸 얘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정부의 홍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드리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를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